신고보다 스스로 탈출을 캄보디아 대사관의 조언. 캄보디아 현지 한국 대사관이 본인이 직접 신고하라라고 이른바 감금된 청년의 이 부모님의 구조 요청에 응대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아서 탈출하라라는 말이냐, 이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라는 공분도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함께 보시죠. 캄보디아 감금 피해자 가족에게 감금 위치를 전송했고 현지 대사관에게 이런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대사관이 해줄 수 있는 건 현지 경찰 연락처를 주고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라는 답이 왔다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혼자 알아서 자력으로 탈출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했다.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캄보디아 대사관이 여전히 뒷짐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의 공지 내용인데 사복 권한이 없어서 수사와 구출 활동할 수 없다. 캄보디아 경찰에 구조 요청하려면 구조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구금돼 있는 사람이 영상 찍어서 알아서 경찰에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고 시에 제출할 목록들까지 아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금돼 있는 사람이요, 현재 위치, 건물 사진, 얼굴 사진, 연락처, 여권 사본에 구조 요청 영상까지 찍어서 제출을 해야 경찰 출동이 가능하다라고 캄보디아 현지 대사관이 안내해줬다고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안 떼라고 해서 다행입니다. 예, 외교부는 이제서야 간소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한심한 상황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검사 시절에 강력 사건 많이 수사해 보셨잖아요. 지금 이 캄보디아 사태를 두고 정부 기관끼리 말도 다르고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한국 대사관, 대사공석이에요. 현 정부 들어서 임명 안 했습니다. 아직도. 저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서류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저거는 그야말로 이제 문제 해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맡은 책임 그냥 면피를 하려고 하는 말인 거죠. 저는 이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부의 대응이 솔직히 되게 너무 한심해 보입니다. 정부 대응 한심하다. 저는 제가 검사 출신 변호사다 보니까 검사 시절에 그 보이스피싱 사건 솔직히 많이 처리해봤었고요. 변호사가 돼서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이렇게 돼서 이게 과연 해결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사건 처벌을 할 때요, 정말 중요한 주범이 처벌되는 사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그럼 누가 처벌되느냐? 총알바지로 내세운 사람들이 처벌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젊은 아이들, 그리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주부나 노인들, 이런 분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가지고요. 고액 알바다, 잠깐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네네. 현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알바지로 서 있다가 검거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걸 확실히 알았다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고요. 너무나 명백한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서 돈 좀 주고 편하다고 하니까 그냥 해요. 예. 이런 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범죄를 의심하면서 감행했다라고 해서 법률적으로는 고의를 인정해서 처벌을 하는데요. 이거 총알바지 내세운 사람들만 처벌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주범들, 이런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있는 주범들, 외국에 있는 주범들, 여기를 공격해야 이 범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이스피싱이 피해액이 1조 가까이 된다는 통계까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의 대응은 한국에서 내세우고 있는 총알바지들 거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총알바지들 누구냐? 평범한 우리 지역의 이웃들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 세상을 좀 모르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고 주범은 가만히 두고 있어요. 이 사태는 더 심각한데 총알바지조차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국민이고 피해자인데 네.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디에 몇 명이 감금돼 있는지도 정확한 통계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되게 정부가 한심하다고 대응하는 게, 네네. 지금 보도를 보면 그 캄보디아에 경찰 한 명을 더 파견하는 걸 해관부가 거절하는 게 적절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심한 수준의 요청이고 한심한 수준의 거절이에요. 이거는 범정부 차원에서 캄보디아 정부랑 협력을 해서 거기에 우리 경찰력을 어떻게 투입을 한다든가 거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를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외교부, 법무부, 경찰, 검찰 다 같이 해가지고 해야 하는 영역이거든요. 예. 이렇게 정말로 적의 본진을 쳐야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군다나 대사관에서 뭐 힘들 거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이런 해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국가가 범죄를 이렇게 대응하고 국가와 국민을 이렇게 보호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석 변호사의 돌직구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냐? 한심한 수준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외교부 장관이 국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대학생이 납치 감금 고문 후에 사망한 채 발견됐고 그동안 한국 정부와 대사관은 저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요. 외교부 장관 국감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장관님이 판단할 때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당하고 고문당해서 사망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입니다. 날짜가 대충 언제입니까? 지난주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함을 인식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실에 다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보고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대사관에 신고가 들어온 것이 7월 달입니다. 그런데 답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는 추가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사관에서조차 모르고 한참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한국 대학생이 사망한 게 8월입니다. 지금 10월 중순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라고 저렇게 얘기합니다. 여야 모두에서 저 외교부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그냥 캄보디아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 가세요. 경찰청장 대동해서 가세요. 우리 국민 300명이 지금 심각한 생명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 감금되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 외교부 대사도 없고 외교부 장관이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뭐 한 명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전용기를 보내서 그걸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건수가 올해의 경우에는 8월 달까지 무려 330건, 무려 30배, 3000%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외교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보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